제가 이제 전반부에 임신을 유지하고 분만하고 임신을 유지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수정하고 발전 관계입니다. 우리가 수정하고 발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농가에서 와닿을 텐데 좀 더 정확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수종 적기가 도대체 언제냐? 수종 적기가 도대체 언제냐? 임신이 되는 확률이 높은 게 수종 적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조금 수종 적기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죠. 경산호는 아침에 발정이 오면 그날 오후에 12시간 후에 수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면 그 다음날 아침 시키고, 처녀소들은 일반적으로 발정이 좀 길게 가니 아침에 발정이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키고, 저녁에 발정이 오면 저녁에 시키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농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수태율이 80%가 일회 수종으로 80%가 넘어간다 하면 농가에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60%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면 3번에 수태율이 낮으면 지연수정, 다시 말하자면 금방 말씀드린 상황에서도 또 12시간 늦게 시키는 것이 더 수태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태율은 수정을 일찍 시키는 것보다는 수정을 늦게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배란이 늦게 되는 경우가 수태율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하는 상황에서의 경산호는 12시간 후, 처녀소는 24일 후에 시키는데 이 상황에서 수태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수정을 12시간 늦게 시켜도 해봄직합니다. 더 늦게 시키는 것이 더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잠깐 빠졌는데, 분만 후 수종시기 해가지고 50일에서 70일 사이가 적정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미소가 발정이 오면 일찍 오는 거는 뭐 보름에서도 오고 한 달에서도 오고 뭐 4, 50일에서도 오고 70일에서도 영양 상태에 따라서 오는데, 방금 전에 임신을 하기 위해서 자궁 상태가 좋아야만이 착상이 되고 임신이 유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농가에서 분만 후에 3, 40일에 와가지고 수종을 시켜서 수태율이 90% 이상이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수태율이 85%, 90%가 안 되면 저는 꼭 어미소가 분만 후에 수종하는 것을 6, 70일, 여기는 50일로 나와 있는데 6, 70일 이후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궁의 회복 부분, 자궁의 청결 부분, 자궁이 깨끗해야 착상이 되고 그 착상된 수종란이 임신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수종을 시키면 착상 부분에서도 40일 만에 발정이 재발정이 오기 때문에 수태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 40일에도 발정 후 수종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가능하면
조금 뭐 그렇게 해서 수태율이 90% 넘어가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태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 데는 60, 70을 넘어서 시키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자궁의 청결 부분 때문에, 자궁의 회복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일반 4번에 보면 수정 후 외음부를 만져주기 했는데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시키고 나서 피펫을 빼고 뭐 농가에서 직접 자가 수정하시든지 수정사분들이 시키시든지 어쨌든 그 음부를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조금 두세 번 이렇게 눌러주면 소가 꿈찔꿈찔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강화에 있으면서 한 농가에서 수태율이 굉장히 높은 농가에서 저한테 알려준 방법인데 사실 그 집이 굉장히 수태율이 좋아요. 그래서 엄지하고 검지를 외음부를 두세 번 정도 쿡쿡 눌러주면 소가 움찔움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태율도 높다.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양상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질병, 요질은 뭐냐면 질환에 오줌이 고이는 걸 요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질은 뭐냐면 송아지가 크게 나와가지고 질이 찢어지거나 벌어져서 질환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룩부룩 하는 거. 그러면 생식기 안에 지저분한 게 들어가서 이게 발정도 잘 안 할 뿐더러 수태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자궁내막염, 그런 걸로 인해서 자궁내막염이 생길 수 있어요. 후산정체가 없어야 발정도 잘 와요. 그 다음에 발정에 관련돼서는 몸골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BCS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정의 3대 요소. 발정의 3대 요소는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농후사료예요. 뭐라고요? 발정을 잘하게 하려는 3대 요소는 첫 번째가 농후사료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가 비타민이고 세 번째가 미네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양 상태가 좋아야 발정이 잘 와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영양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소가 살쪘다고 영양 상태가 좋은 건 아니고, 특히 말랐다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닌 건 아시죠? 일반적으로 번식우는 분만 후에 송아지한테 젖을 어떻게 보면 주지만 어미소 입장에서는 젖을 빼앗기는 겁니다.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번식우는 분만하고 나서 대부분이 말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못된 번식우 관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번식우한테 딸려있는 포유 시기에 어미소한테 농후사료를 줄여주는 게 문제예요. 뭐라고요? 농후사료를 줄여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 다 잘 아실 거예요. 송아지 설사한다는 이유로 어미소 배합사료를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번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기초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임신에서 임신 7개월까지가 1차 기초 단계예요. 이때는 영양소가 제일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도다매기기 단계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미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가 2달 동안에 20kg 이상이 크고 또 초유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1 시기라고 했어요. 지금 분만한 어미소는 송아지한테 우유를 빼앗기는 시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송아지가 태어날 때 생식 체중이 30kg로 태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송아지는 한 달 후에는 체중이 60kg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한 달에 30kg가 체중이 증가가 일어나고 하루에 1kg씩 체중이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기에 어미 젖으로만 성장하는 건 아니고 이프치기 사료를 먹어서 성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미소의 젖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젖에서 빠져나오는 영양소를 보충시키지 못하니까 어미소가 어미소에 따라서 매우 마르는 소가 있고 덜 마르는 소가 있고 유지되는 소가 있어요.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뭐를 추정할 수 있냐면 정말로 송아지가 잘 큰 송아지들은 자기 몸에 살을 깎아서 우유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그 마르는 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니 우리는 그것을 보충시켜줘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보충을 안 시켜주냐면 송아지가 설사한다는 이유로 농사료는 줄여주고 조사료는 그래도 넉넉하게 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한우 번식 후의 사양관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강조해왔지만 송아지가 분만해서 한 달 동안은 송아지 설사로 인해서 폐사의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거는 이해가 가서 사료를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나 분만 후 한 달서부터 그 이유는 송아지가 설사를 내는 또 폐사의 위험성이 덜하니 분만 후 한 달서부터 농후사료를 좀 더 도다매기기 단계보다 더 줘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자면 플러스 1 단계가 아니라 플러스 1.5에서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소화장애나 과산증의 문제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농후사료는 번식 후에 아주 나쁜 요소로 생각하고 있고 볏짚이나 조사료는 무한정 주는 거를 좋아해요. 또 이것이 우리나라 번식 후의 2번째 문제예요. 농후사료는 줄여주면서 번식후한테 볏짚과 라이그라스 같은 조사료를 무한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무안군도 포함되지만 전라남도 쪽에는 조사료가 그래도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생산했다고 주로 양쪽에 곰포로 된 조사료 볏짚과 라이그라스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 대부분이 제가 물어봐요.
농우 사료는 얼마나 주십니까? 그러면 3kg대를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절대로 번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3kg인데 3kg도 안 주고 번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호르몬제를 잘 쓰거나 진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집이 돼야 잘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강조 드리건데 농우 사료는 어느 정도 줘야 돼요. 특히 발정이 올라면 이 3단계에서 도다매기기 단계보다 더 줘야 되는 게 이 3단계예요. 송아지에 딸려있는 단계입니다. 이걸 안 하니 우리는 어떤 과정을 또 겪느냐. 발정이 안 오니 임신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호르몬제로 갑니다. 호르몬제. 이 호르몬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사를 놓으면 그 주사약이 약발을 바르려면 거기에 목표 지점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 전쟁을 할 때 포탄을 딱 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오키나와로 포탄을 딱 쏜다 그러면 그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르몬제를 딱 쓰려고 그러면 그 호르몬제는 어디로 가냐면 난소로 가는 거예요. 난소. 그런데 농우 사료를 적게 먹이고 하면 이 난소가 충실하지 못해 가지고 정상적인 난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구슬치기 하는 구슬다마 정도 되는 크기여야 되는데 농우 사료를 적게 주면 배합사료를 적게 주면 난소가 충실하지 못해 가지고 콩알만 하거나 파달갱이만 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호르몬제를 쓰더라도 그것이 막말로 우리 흔히 하는 약발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주사를 놔도 발정이 안 와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0790 방법 씁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난소가 충실해야 되고 자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만이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발정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다미기보다도 더 양을 늘려줘야 되는 게 포유시기 단계인데 그것을 덜 주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농우 사료를 급여를 게을리하면 발정은 안 온다. 결국 얘기는 발정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발정이 3대 요소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농우 사료예요. 두 번째가 비타민이에요. 세 번째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과 미네랄을 준다 하더라도 농우 사료가 기본적으로 적으면 절대로 발정이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를 너무 많이 주면 또 안 돼요. 농우 사료, 조사료 볏짚하고 라이그라스를 무한정 주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영양적인 설명을 뭐 TDN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참고로 아마 제가 조사료 농우 사료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다시 그쪽은 공부하시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볏짚이 영양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볏짚이 농우 사료하고 영양소 관계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볏짚을 많이 주면 살이 많이 쪄요. 살이 많이 찌면 또 번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는 살이 많이 찌면은 영양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난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농우 사료. 볏짚을 많이 주면 봄에 기름이 많이 껴요.
그래서 볏짚이나 조사리를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무제한에서 줄여주셔야 돼요. 무제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0%는 줄여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질병, 묘질, 기질, 자궁 내면 후선 정체가 없어야 된다. 이래야 발정이 잘 온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도 자궁에 염증이 없어야만이 발정이 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발정이 이 번식후가 30일 이내 잘 안 오는 경우는 첫째 체크 포인트 사항, 농후사료 양이 너무 적다. 어미소가 너무 굶어져 있다. 영양이 약하다. 농후사료를 그러면 한 달 이후라도 조금씩 올려줘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대로 어느 정도 내가 농후사료를 줬는데 발정이 왜 안 온다? 그러면은 자궁에 염증이 있어서 안 올 수 있다. 자궁에 염증이 있으면 왜 안 오느냐? 이것은 자궁과 뇌하고의 연결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 혈액으로 연결 신호를 사인을 주고받고 하는데, 자궁에 염증이 있으니까 뇌에서는 염증이 하나의 태아 수족란과 같이 느껴지니까 너 임신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사인을 PGF도 호르몬을 갖다가 배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서 40일 이내에 만약 안 오면 주사를 한번 놔줄 필요가 있어요. 추정시키기 위해서 발정을 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궁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자궁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루테라이스와 같은 PGF 알파제를 한번 놔줄 필요가 있어요. 분만하고 나서 30일에서 40일 사이. 그 다음 몸볼 상태는 너무 과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말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뭐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다 아는 거라고 이해하고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가 한참 길어질 것 같은데, 너무 말라서도 안 되고 너무 살쪄서도 안 되게 잘 길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농후사료하고 조사료를 잘 조화롭게 배합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발정의 3대. 발정의 3대에서는 절대로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가 농후사료고, 둘째가 비타민, 셋째가 미네랄.